이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? 글쎄요, 구속영장 청구 서면 260쪽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잠깐 나왔다시피 부부정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 설명 과정 자체, 물론 그 이후에 아마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기존의 검찰 소환에서 받았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든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짧을 텐데 관련 서류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혐의 사실만 해도 40가지가 넘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새벽 내일 새벽 늦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새벽에 나왔습니다.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. 새벽 3시 3분에 영장이 발부됐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영장이 좀 일찍 발부가 됐고요. 그럼 어디서 대기할 것인가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이제 불출석을 해서 아예 출석을 안 하고 서류로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질 심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고 그러나 오늘 두 분은 사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실 그리고 자택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다니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오늘 주제의 성격상 지금 계속해서 양재열 변호사가 계속 이제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? 저는 우리 영장 준단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냐 이것은 단순히 이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가 최악으로 가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런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양승태 전 법원장이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재판에는 구속 수사를 90%, 구속영장 90% 발부되는데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10%도 발부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법감정,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냐.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저는 구성가에서 높다 낮다를 따지기 전에 이 사법부 신뢰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. 법과 법 감정 사이의 판단의 문제다라고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구속의 사유 주셨는데 이게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구속 수사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죠? 그러니까 사실 형사소송법에는 똑같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놓은 지침들이 약간 다른데요. 증거인멸이나 도주여러 같은 것들은 같이 있는 것인데 이제 혐의사실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범죄가 중대하고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을 조금 더 분류를 해서 피해자나 중요 참고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 부분이 검찰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있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결국에는 증거인멸 하더라도 사소한 어떻게 보니까 전체 범죄에서 사소한 것보다도 중요 증거야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법원은 또 피의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들도 좀 따집니다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굳이 구속해서 재판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보는 거죠. 그런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사법부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. 구속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발부를 하건 안 하건. 그렇겠죠. 아무래도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와 반대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안일수록 좀 더 객관적으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것을 굳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신뢰가 쌓여지느냐?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검사를 하는 도중에 전담 판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쌓아가는데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법 감정보다는 이제 법대로 해야 된다 하시는 거고요. 오늘 또 이제 양 전 대법원장 말고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다른 곳에서. 한 칸 바로 건너 옆방입니다. 그래서 319호고 양 전 대법원장은 321호에 서고 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죠.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. 근데 뜻밖에도 이 본인과 관련 있는 고등학교 후배 사업가의 재판 내역을
형사사법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예. 알아봤다라는 겁니다. 이게 형사사법절차 촉진, 전자화 촉진법 위반인데 네. 잘 드러나지 않는 죄명이죠. 보통 일반 사람은 이렇게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법원이고 법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. 사실 각각 개별 법원의 법관들의 판단과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지극히 존중해 주는 게 헌법의 원리이기도 하고 법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. 의외로 무겁게 볼 수도 있는 범죄인 거거든요. 거기에 더해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임 후에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는데 알선을 해주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네. 이게 사실관계 소명이 어느 정도 된다면 거기에 앞서 첫 번째로 영장을 이제 청구했던 그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 두 번째 혐의가 사실 인정이 된다면 예. 오히려 좀 구속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전 대법원장, 전 대법관 두 분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.